피해 학생의 초반 진술, 그리고 사와의 대화 내용 등이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동성애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튜브 방송상 12분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12분이 넘어가면 구독자분들이 못 봐요.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만 썼을 뿐이지 밑에 깔린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당한 내용을 제가 가운데 중간 역할한 강도사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궁금한 거는 충분히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 그 학생과의 인터뷰, 간접 인터뷰를 한 거죠. 왜냐면은 성피해자에게 전문가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 나랑 인터뷰하자 그러면은 그것도 2차 피해로 봐요. 굉장한 심리적 위축을 주기 때문에 꼭 그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당시 학생이 누구한테 제보를 했다면은 그 제보받은 사람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 절차에 따라서 궁금한 건 다 인터뷰를 했었고, 또 이미 녹취 파일이 있어서 녹취 파일이 뭐 그간에 이렇게 쭉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동성애가 맞아요. 영상이 나간 직후에 피해 학생과 통화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피해 학생 어머님이 전하신 내용도 있는데 그 피해 학생과 영상 직후 나눈 통화는 그것도 녹음이 다 돼 있어요. 그 녹음이 사실 증거죠. 그 학생은 사실은 영상이 올라갈 것을 이미 동의를 했었어요. 본인이 동의를 했고 본인이 동성애 성피해를 받은 것도 인정을 했고, 다만 그 가정이 저한테 가진 불만은 뭐냐면은 자의 실명을 쓴 거. 이제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학생이 혹시나 그런 동성 성피해를 알면서도 즐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학생의 동성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살까봐 걱정을 하는 부분이었지, 동성애자가 맞다는 것은 전혀 변함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강도사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 학생이 영상 올리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전달을 받아서 영상을 올리면서 확인을 다시 한 게, 그 학생 쪽에서는 신원 보호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학생 신원 보호는 당연히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학생이 실명까지도 지워달라 이 얘기로 저는 이해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한 상태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은 당연히 조금도 신분이 노출 안 되게 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해당 전도사는 실명, 얼굴 다 나간다. 그리고 그 해당 전도의 사진을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서 가운데 역할을 한 강도사님에게 보내면서 이분이 맞냐라고 확인까지 하니까 맞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학생이 말한 신원 보호는 학생 측의 신원 보호인 줄 알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학생은 그 신원 보호라는 말 속에 자기와 가해자 둘 다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다음날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한 거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나는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확히 의사 전달이 상호간에 일어나서 학생뿐 아니라 의 실명까지 보호해라고 했으면 저는 지웠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당연히 학생의 의사를 존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실명 공개 범위에 대해서 가운데 역할을 하는 강도사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에서 법적인 문제를 삼겠죠. 그거는 전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해당 학생을 속이는 거는 저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올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가리기로 나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렸냐, 그런 내용이 주로 항의였고, 그것 때문에 그 학생 보호자가 저를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자기들 생각이랑 다르니까. 그리고 영상을 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까지도 제가
추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영상 올린 다음날 들었을 때 제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이미 영상을 만들고 올린 이상 인제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에 바로 에서 소송하겠다, 영상 내려라, 이렇게 아침에 바로 연락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 영상을 내리면 이것은 소송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내린 것 굴복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가야겠다 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항상 이 영상 만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감동만큼만 만드는데 명 공개하는 것도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개하는 쪽으로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순종했던 건데 하고 나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게 보니까요, 온갖 교회 그리고 총회, 교단, 노회, 학교 할 거 없이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다 숨기는 쪽으로 다 덮는 쪽으로 일제히 작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직자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숨기려는 강력한 기전이 작동한다라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사실은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실명 공개 안 했으면은 이 사건은 두세 달 만에 묻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실명을 공개를 하니까 사건이 일파만파가 된 거죠. 확산이. 그런데도 보세요. 지금 총신 6개 교단이 6개 기관이 총 출동해야 저를 고발하잖아요. 참. 그뿐 아니라 뭐 해당 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7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등등 해가지고 그냥 감싸기에 급급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역했던 라는 합동 측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본인 사역 기간 동안에 사적으로 동성애 구애 행동을 했던 나에게 무흠 증명서를 당회장 명의로, 맹일학 목사님 명의로 발급까지 했어요. 야, 이거는 참,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저는 이제 개인이고 그쪽은 뭐 보니까 완전히 뭐 조직 내지는 엄청난 단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그쪽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덮는 기전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영상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거든요. 뭐 소송한다 그게 전부지. 뭐 어떻게 대응이 안 되시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상 보니까 그냥 덮자 그리고 소송하자 이게 전부지. 왜냐면은 사실이 너무 명확하니까 대응이 안 되시는 거죠.